단 10분 만에 여러분의 종합소득세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5월이 이제 다가오죠. 5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긴장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 다가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객분들, 사업자분들은 올해 세금 얼마나 나오나, 작년에 뭐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매월 뭐 원천세로 조금씩 세금을 내지만 우리 사업자분들은 작년 실적에 대해서 올해 5월달에 한 방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세금 유출도 되면서 좀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려 17가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종합소득세 100%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이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종합이잖아요. 모든 걸 모아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뭐 분리과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그리고 연금, 기타 6가지를 모두 모아서 소득을 모으고 소득 공제를 한 다음에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절세 방법 2가지 일단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허무하셨나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라고 이걸 5월에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되게 좀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기존 지금 세무사 사무실들은 법인세 끝나고 4월달부터 기존 사업자분들에게 자료를 다 송부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결산을 하면서 어디가 절세 포인트인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월 1일부터 바로 신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나는 5월달에 신고 및 납부라고 생각해서 5월달은 한 중순경에 오시면 물론 세무사님들이 신고를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한다는 거 물론 꼼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월부터 하는 거다. 그리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매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3번째입니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신용카드 그리고 적격 증빙을 철저하게 챙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홈택스에 이제 카드를 등록하면은 많이들 혼용하는 게 가사용이랑 사업용이랑 구분을 안 짓고 일단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가사용과 사업용은 분리를 해서 사업용에 쓰이는 것들만 정보에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사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가정 생활을 할 때 마트나 뭐 병원이나 아이들 뭐 학원 보내는 거나 삶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리고 사업용은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겠죠. 가령 뭐 임대료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업무용 차량의 유류대라든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시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을 카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때 누락이 되는 항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중요하죠. 등록된 전자적인 배급 외에 수기로 받으시는 것도 있어요. 간이영수증 같은 거, 퀵비 같은 거 이런 건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고 종이로 받으시거든요. 이거를 누락하면 종합소득 신고 시즌에는 그 비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모아두셔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티끌 모아 절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기 증빙도 잘 모아두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4번째, 많이들 경험하셨어요.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를 안 줄 때 이거는 비용 처리를 못하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간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체를 위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아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 임차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사업자 계좌에서 지출을 하셨을 거예요.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업자 계좌로 출금을 하시고 그 근거를 잘 기록해 두시면 분명히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랑 관리비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마 오늘 영상 주제에서 아마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올 절세 이제 방법이긴 할 텐데, 경조사에 관련된 증빙을 챙기고 꼭 기록을 해두셔라. 경조사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상 관련해서 거래처에 결혼식이라던가 장례 부고가 있다면 건당 2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걸 안내해 드리면 되게 이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 딱 되면은 한 1년에 한 200장을 어디서 이제 긁어 오셔갖고 이걸 비용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200장이면 20만 원 하면은 4천만 원인데, 한도가 있으니까 일단 3,600까지라고 한다고 해도 제가 이제 여쭤보죠. 이걸 어디서 났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저기서 모았대요. 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넣어달라고 비용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대전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접대비에서의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분들의 경조사예요. 건당 20만 원에 200장 모아오신다고 4천만 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체와 연관된 사업상 관계된 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지출된 것만 원칙상 인정받는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6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되죠. 나홀로 사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건 이제 대표님도 어느 정도 사업이 조금씩 성장한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지출할 때 4대 보험이 아깝다고 4대 보험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그렇게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꼭 4대 보험,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 꼭 3.3이라도 해서 4대 보험하고 원천세 꼭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거를 이제 인건비에 반영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근무를 했다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근무를 꼭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아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꼭 근무를 했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역시 인건비로 절세 처리 가능합니다. 절세 7번째,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용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세월에 감가를 맞았다, 뭐 중고차 뭐 감가 맞았다, 감가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감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용 자산을 구입을 하면은 바로 비용으로 떠는 게 아니라 기간 계상을 하면서 만약 어떤 자산이 5년 사용할 수 있으면 5년간 비용 처리를 합니다. 가령 뭐 업무용 차량을 샀다던가, 고가의 비품을 샀다던가, 기계장치, 뭐 유튜버 촬영하면서 영상 촬영 장비 비싼 걸 샀다던가, 이런 거 다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되니까요. 이런 게 반영되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조금 확인해 보시라는 건데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들은 이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을 꼼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경비 처리하거나 할 게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데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를 하면서 매출 그리고 비용 처리할 때만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이 소득 계산에서의 인적공제는 좀 관심을 안 가져요. 또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점상 만약에 부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 인적공제를 아내가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 왜냐면 아내가 2월달 3월달에 연말정산하면 다 인적공제를 넣었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높으면 그 인적공제 부인하고 나한테 쓰고 아내 소득을 다시 신고하면서 더 절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분들도 5월 달에 그 인적공제를 누가 반영할지에 대한 거를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절세 항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세 포인트 9번째,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기입니다. 일단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있죠. 구분 사업소득의 4천만 원, 4천 이하, 4천 초과 1억, 그리고 1억 초과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24년도는 500, 300, 200, 25년도는 좀 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득공제가 있는데, 금융상품에 불입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 불이익을 내 사업 소득 구분에 따라서 소득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꼭 가입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10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일반 사업자분들은 여기까지는 미처 관심사항이 많이 없으신 것 같긴 해요. 노란우산 공제도 버겁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노후생활의 보장이잖아요. 이거를 불입하면 사업소득 기준에서 4,500 기준에서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12% 내지는 15%를 불이익을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겨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기장을 했더니 세금을 깎아준다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수익 금액과 업종에 따라서 일정 금액 미만이면 복식장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식부기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세요 라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어렵다는 복식장부를 제출하면서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더 한다면 산출세액의 1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줄게 라는 제도입니다.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없을 경우면 세무사 세무대리 보수가 다양하겠지만 평균 한 8만 원이라면 12개월 하면 96만 원이거든요. 세무 비용 지출하고 나중에 신고하면서 고스란히 세금으로 또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왔습니다. 12번째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를 한다는 건 정말 착한 사업자 분들이잖아요. 원래 이런 것들은 나라가 복지 정책을 하면서 해줄 것을 사업자분들이 자진해서 말 그대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비 처리도 하고 그리고 세액 공제 처리도 한다. 만약에 내가 기부를 많이 해서 공제나 처리에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으면 이게 2월에서 10년간 공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산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기부금도 전산적으로 해서 홈택스에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알 수 있는데 종교단체 만약에 헌금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교회에서 별도로 그걸 조금 발급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직접 하신다면 그런 거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반영을 꼭 하셔서 절세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 결손금 2월 공제 활용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손실이었는데 내년도에 이익이다. 그러면 내년도 이익을 다 세금을 내냐? 그게 아니라 올해 손실분을 끌어다가 올해 이익이랑 합쳐서 이익을 좀 줄여서 세금 좀 적게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실일 때도 오히려 장부를 작성해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손실이 났어요를 입증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난 손실이어서 장부는 무슨 그냥 이거 낼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손실이 났으면 꼭 세무대리인한테 돈을 주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가계부 쓰는 것처럼이라도 내 사업에 손실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결손금 2월 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세액 감면. 이거 정말 중요하죠.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 감면, 고용을 했다면 고용 증대, 통합 고용 증대 많잖아요. 여러분이 관심 사항 중에 아마 베스트 3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청년이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물론 아시는 거 정말 좋고요. 세무 대리인이 한 번 더 크로스 체킹을 하거든요. 만약에 놓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세무사는 이런 거 안 해줘 그러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하셔서 적용될 수 있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는 감면을 받고 싶어서 안 되는데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세무대리인은 요건을 명확히 좀 판단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면이 세게 들어가면은 세금을 정말 절감하거든요.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 잘못 적용해서 차후에 추징이나 그런 게 부인되면은 다 토해내야 돼요. 본세랑 가산세까지.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되는지 여부 꼼꼼하게 판단하시고 되면은 꼭 적용해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번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기. 17개를 선정하면서 중요하니까 17개를 선정했겠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거의 5월달 막바지 임박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돼. 준비를 하다 보니 물리적 시간 한계 때문에 자료도 없고 이대로 신고했다가는 세금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차라리 좀 이따 하자. 6월달, 7월달에 하자.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있는 자료라도 최대한 해서 날짜에 맞춰서 신고 및 납부하시고요. 그 이후에 내가 뭔가 미진한 게 있다고 하면 수정신고로서 그걸 대응을 해야지 정말 좋은 접근법 아니고요. 꼭 날짜 지켜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으셔서 이제 다 왔습니다. 16번째 공동사업자로의 변경 내지는 법인사업자의 전환입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종합소득세 할 때 절세인가요? 물론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지금 5월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하지만 5월달에 세금이 많아서 납부를 하면은 내가 왜 이런 옵션을 작년에 고려해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사업자 내지는 법인 전환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와 같은 어떤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단독 명의로 만약에 명의를 냈다고 하면
모든 소득이 나한테 다 귀속되거든요. 매출 5억에 비용 3억이어서 소득이 나한테 2억 부과되는 거였다면 5대5 혼익 분배 비율을 나눠서 아내와 내가 공동 사업자였다면 1억 배분될 거란 말이야. 유출되는 세금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내 단독 사업자이지만 내 사업의 방향성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체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6월달, 7월달 신고 기간 지나서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트에 놓기는 너무 아까운 마지막 17번째. 첫 번째 말했으면 비난의 댓글이라도 달렸으면 하는 바로 좋은 세무사 만나기입니다. 지금 제가 17개 말씀을 드렸는데 16개 다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좋은 세무사를 만나면 16개 몰라도 그걸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건 절세의 초석이자 지름길입니다. 아마 많은 세무사님도 대부분 이렇게 다 하세요. 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거, 그리고 나와 결이 맞는, 나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세무사를 꼭 선임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꼭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7가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 1번 종합소득세 구조를 좀 이해해달라. 2번 사업용 신용카드 적격 증빙을 철저하게 챙기자. 종이도 챙기자. 3번 각종 비용, 월세, 관리비, 경조사, 인건비 등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등록하자. 4번 감가상각, 인적공제 관련된 거,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꼭 활용하자. 이 세금이라는 게 임박해서 하려고 그러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사업에 집중하면서 절세에 신경 쓰는 게 진정한 절세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는 종합소득세 때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중에 근로자이시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